자, 오늘 브라질이 발전 못하는 이유는 정치 마지막 편입니다. 정치 마지막 편인데 제가 그냥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시스템이라고 정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여주면서 왜 발전 못하는지 한번 공감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계은행이 브라질에서 진행한 이제 브라질 공무원 인적관리 및 급여 체계 조사에 따르면요, 2019년도 브라질 공무원의 평균 봉급이 사기업에 비해서 96%라고 합니다. 뭐 물론 공무원들이 이제 사기업 출신들에 비해서 이제 돈을 많이 받는다, 뭐 적게 받는다, 뭐 이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이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으로는 21%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브라질의 공무원의 이제 그 급여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같은 조사가 이제 진행을 뭐를 또 했냐면 브라질이나 53개국 국가들이나 이제 비교를 했어요. 공무원 봉급을. 그리고 그거를 직급별로 비교를 하니까 브라질이 단연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반 공무원 뭐 몇 급의 공무원이랑 다른 나라들이랑 50개국이나 브라질을 비교를 하더니 브라질 공무원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브라질 공무원 인적 그 지출이 2001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면요, 인플레이션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2001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인플레가 한 2배 정도, 217%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공무원 봉급은 474%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무원 하면 또 연금이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연금도 많이 늘고 해가지고 참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국가가 이제 국가 재정에서 공무원 봉급으로서 지출을 하는 그 비율로 보면요, 브라질이 13.4%입니다. 자, 브라질보다 위에 있는 국가들이 어느 국가냐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브라질보다 굉장히 더 잘 사는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더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지출을 많이 하죠. 거기는 이제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브라질이 그렇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 지출을 많이 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이죠. 이 문제를 근본적인 걸 해결을 했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또 별정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 해가지고 55만 개의 별정직 공무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이 됐든 뭐 의회가 됐든 뭐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자기 재량껏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55만 명이라는 거죠. 엄청 많은 숫자예요. 저희가 이 숫자를 다른 나라들이랑 이제 좀 비교를 하면요, 브라질이 이제 저희가 뭐 2억 2천이라고 하니까 미국이랑 한번 비교를 하면 미국은 7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 정치가 굉장히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이런 점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사회로 보면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기득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브라질 이제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의회 의원들이나 협상, 뭐 예산안 협상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별정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직이거든요. 일종의 낙하살이죠. 뭐 이거는 뭐 다른 나라들도 막 하는 거겠지만 근데 이제 브라질은 오히려 그런 거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국영기업 숫자예요. 브라질에 총 418개의 국영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국영기업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어떤 특정 산업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되거나 뭐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과연 400개까지 있어야 되냐라는 점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죠. 저희가 이제 뭐 한국 같은 나라, 한국에서 여기 지금 이게 언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56개, 뭐 독일은 뭐 거의 한 70개 정도의 국영기업이 있는데 브라질은 400개가 있는 거, 그게 과연 타당한 건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기업들이 결국에는 여당의 최적 협상 카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양한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당들의 그런 뭐랄까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공기업에 무슨 임원직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은 공무원의 지출이 굉장히 높고 별정직 공무원 숫자들이 높다. 그리고 또 공기업이 너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 공기업들이 그래서 잘하고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매년 200억 케알의 적자를 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하산은 이제 지속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정부는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에 기반해가지고 자유주의를 기반한다는 거는 결국은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을 한다라는 게 자유주의이기 때문에요. 정권 초기부터 굉장히 민영화를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더뎠어요. 물론 의회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회사 엘렉트로브라스 이제 민영화가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체국이 이제 좀 진행이 될 거고, 또 정부가 이제 원래는 총 한 22개의 기업을 이제 민영화를 할 거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내년까지는 꼭 11개는 무조건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민영화도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잘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선거 자금이에요.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은 선거가 너무 비싸다고. 왜냐면 이제 대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 주 전역을 다녀서 이제 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똑똑하신 의원님들이 이제 무엇을 하셨나? 2018년도에 정부에서 선거 자금을 댈 수 있게 이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17억 헤알의 예산이 지원이 된 거예요. 지금같이 어렵고 지금 브라질에 지금 굉장히 지금 돈 쓸 때가 많은데 이거를 선거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거에서는 좀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기업들이나 개인에게 이제 그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선거 제도를 바꾸고 선거 비용을 낮춘 다음에 선거 지원금을 만들게 해야지, 이 지금 선거 제도는 무조건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 자금을 저렇게 통과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꼼수죠. 꼼수인데, 근데 더 꼼수는 뭐냐면 올해에 이제 예산안을 이제 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안이 57억 헤알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뭐 거의 3배 정도 이제 늘어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자기는 이거를 뭐 재가를 안 할 거다 하는데, 이거 재가 함부로 안 하면 좀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정당에 이제 중간에 있는 당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증가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또 저기 세금 면제거든요. 이제 올해 예상이 이제 4,566억 헤알. 이게 뭐 얼마인지도 저 지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만큼의 세금 혜택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브라질의 되게 유명한 단체에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1,412억 헤알은 그 법적 근거가 있다. 이 정도는 뭐 세금을 이 정도 혜택을 줘도 된다. 뭐 영세업자 뭐 이런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근데 3,154억 헤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온전히 혜택으로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혜택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세금 면제를 안 해도 되는데 계속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그 리스트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뭐 굉장히 많죠. 근데 몇 가지 이렇게 보면 뭐 비영리 단체, 뭐 의약품, 뭐 농업 수출, 브라질 이제 1차 산업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농업 수출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그 세금이 면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나우스 지역, 이것도 사실 문제인 게 뭐냐면 마나우스 지역이 이제 굉장히 낙후가 돼가지고 마나우스 지역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면 수입세를 관세를 안 붙여요. 그래가지고 수입세도 안 붙이고, 그리고 뭐 거기 이제 그 유통세도 굉장히 낮고 여러 가지로 다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요 전자회사들이나 이런 산업 회사들이 다 마나우스에 몰려 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결국 그걸 해가지고 마나우스 직업을 유지를 하고 뭐 하게 하는 경제 뭐 촉진 그런 정책으로 하는 건데, 자, 그럼 과연 언제까지 그걸 해줘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참 세금 체계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과도하게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점은 이제 부채 같은 것들, 이제 부채 결국에는 여기는 또 이런 문화가 좀 있어요. 부채가 많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안 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할부하면 이자를 안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경우죠. 결국에는 이제 국가 경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줄여야 되는 건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시스템이 계속 이렇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